정리하면 부동산 거래량은 3위이지만 주택 투자 구입비는 여전히 1등으로 비싼 집은 싹쓸이했다고 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진핑 3기 집권 이후 중국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그렇지만 제로 코로나에 길들여지고 지친 중국인들의 반응은 경제를 재기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이 점은 인민들이 코로나 공포심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고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바깥 활동을 하라고 하더라도 중국인들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된다는 거죠. 헝다 사건 이후로 중국인들은 부동산의 리스크의 위험성을 인식하였고, 내수 부동산에 대한 불신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미 헝다 방식으로 선순위로 땡겨서 만든 시공사는 세입자에 맞춰서 집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또 시위로 이어지게 되고 또 중앙정부의 리스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담보를 낳게 돼서 결국 중앙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돈을 찍어서라도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망가진 중국의 부동산의 불이익을 투자한 인민들에게 떠넘기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제2의 헝다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반민영화된 부동산 및 건설사에게 부채를 떠넘겨서 청산하는 작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파산 신청으로 중국 기업을 청산해서 부채를 떨구고 그 다음에 국영화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파산으로 인해서 그 부채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서민들에게 안 가고 그냥 기업이 다 떠안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정말 중국만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급한 불은 끄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부동산은 리스크로 판단되게 되어집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거품과 붕괴가 진행된 중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지도부와 이것을 지켜본 중국의 큰손들이 그럼 안전자산으로 메리트가 떨어진 중국 부동산을 뒤로하고 어디로 투자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국 부동산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부동산의 불패 신화를 가족과 친척, 이웃의 경우로 증명이 되었고, 미국으로의 투자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중국의 큰손들은 앞다퉈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자산을 반출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는 잠잠했던 중국인들이 다시 미국 부동산으로 뛰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미국 정부로서도 투자금을 예치받는 것은 좋은 기회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우리들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집을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념과 정치제도 그리고 갈등으로 국가 간의 분쟁으로 비춰지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언더 테이블에서는 끊임없이 실물 간의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하고 방향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또는 24년쯤에는 미국 부동산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그 중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변수를 보고 부동산의 바이오 경쟁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명동과 제주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인의 투자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차이나 머니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된다면 경쟁과 가격은 다시 상승 곡선을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월드컵을 본 중국인들이 우린 딴 세계에 살고 있냐며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응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제로 코로나에서 지친 인민들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 투자자들은 해외로 자산을 방출할 것이고, 중국 정부는 과연 이것을 예전처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를 자신의 업적으로 세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모두 한 번씩 감염에 걸려서 확진자가 확 늘었다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이때 중국은 봉쇄해서 확진자 0명이라고 자랑을 했죠.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확진자가 0명이라는 말이에요. 중국은 의료 시스템도 사실 엉망이에요. 또 코로나가 풀려서 노년층의 갑작스러운 사망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의료 붕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중국은 인도와 자주 비교를 하는데, 인도도 지금 통제를 안 해도 경제가 굴러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통제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인도도 인구수가 많지만 한 국가가 14억이 되는 중국은 통계 데이터로도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중국은 공산당의 선전교육군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이 대부분이었어요. 최근에 폭스콘 사태를 보더라도 문제는 임금체비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은 공장 내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자 집단으로 탈출하게 됐죠. 이거는 중국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인은 굉장히 크게 작용돼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경제 활동을 공산당에서 계속 하라고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망설이게 되는 거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자신들이 이곳에 남아도 중국에 남아도 자녀만큼은 다른 세상에서 편히 살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중국의 큰손들이 과연 미국 시장을 그냥 관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 중국 자금이 미국에 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올 자본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미국 부동산 김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